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거는 너무 좋대. 근데 때문에 안 보겠다 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남성분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멍청한 거라 생각해. PD님들 요새 상담을 좀 하고 있잖아요. 상담을 해서 막 이제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막 조회수가 엄청 펑펑 터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내가 빡쳐서 그런가? 선생님이 빡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진심이 좀 느껴져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영상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인지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인지를 못 하시고 또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긴 해요.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이해는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데 오셔서 이제 좀 답답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 중반이 넘어서도 좀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셔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자면 나이 먹고 결혼을 못한 분들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대표적 자랑은 뭐예요? 언니 저 예전에는 의사들만 만났어요. 대표님 저 예전에는 20대 스튜어디스들만 만났어요. 예전 왕년 자랑. 근데 제 앞에 계시는 분들은 왕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때요? 30대 중반이 넘은 여성분들, 40대가 넘은 남성분들이잖아. 딱 그 나이로 보이는 그냥 이모와 삼촌 같은 외모를 지니신 분들입니다. 뭐 과거형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현재형도 있어요. 대표님 근데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스펙이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본인 별로 안 괜찮다 아직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분이 한 35, 여성 정도 되신 여성분인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 모아놓은 것도 적고 아주 예쁜 외모도 아니시고 진짜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설명을 해줬지. 요새는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좀 조율하실 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제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 그랬냐면 아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낸 고객님도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결혼정보 회사에는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분명히 얘기하거든. 안 보이는 경쟁이다. 20대, 30대 다양한 여성들이 있고 직업도 스펙도 다양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여자가 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제로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급을 나누고 사람을 무시하는 분들. 왜 그런 거 있어요. 뭐든지 다 조건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 그냥 겉껍질, 그냥 뭐 연봉, 사는 곳, 학교 이것만 딱 들어보고 아니에요.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속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 숫자. 근데 결정서도 이런 팩 위주로 매칭이 되는 곳이라고 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해가 뭐냐면 결정사에는 무조건 스펙 좋은 사람들이 와서 스펙만 따진다고 하는데 봐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 지인 소개 받을 때도 스펙 따져요 안 따져요? 대놓고 따지진 않지만 어때? 물어보지. 뭐 하는 애야? 안 물어보지 않잖아. 진짜 스펙을 안 따지면 안 물어보고 나가야 돼. 다만 결정사에 오시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대놓고 따지는 거야. 그거의 차이예요. 그리고 스펙 위주로 간다고 하면 차라리 어플을 이용하던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결혼정보 회사에 오시는 거잖아요. 여자분이 이제 30대 중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지방 국립대를 나오셨고 9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는 서울 소재 상위권 5위 안에 드는 대학원을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남성분이 지방 국립대에 월 매출 진짜 몇십억 하는 제가 사업가를 해드렸어요. 좀 나이 차이 나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거는 너무 좋대. 근데 학력 때문에 안 보겠다. 라고 해서 본인의 연봉의 몇십 배가 되는 남성분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분 대학원 딴 데 가실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일궈온 삶을 봐야 되는데 그 졸업장 하나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는 되게 불친절하게 하고 와. 근데 자기보다 조금 급이 높다. 마치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만날 수 없는 프로필의 남자를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엄청 잘하고 와. 그래서 이분들의 후기가요 완전 달라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후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으면 당연히 뭐 잘하고 오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봤을 때 그닥 인성이 좋아 보이진 않지. 그
후기에서 다 보이나요?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결혼을 못 하시는 경우는 다른 모든 게 다 뛰어나도 뭐 학벌이나 키나 외모나 이런 거 뭐 하나에 꽂혀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놓치고 나서 후에 저번에 그분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은 이미 가시고 없죠. 다른 여자들 눈에도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에 집착했다가 큰 거 놓치는. 그러니까 치아가 좁다 보니까 크게 못 보고 작은 거 하나에 꽂혀서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다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멍청한 거라 생각해. 세 번째입니다. 확고한 고집과 융통성 부족입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어때요? 자신의 신념만이 생겨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 안 듣잖아요. 똑같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막 또 소개를 할 때 이분의 장점들을 얘기해. 뭐 이렇고 근데 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본인 당사자도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묻는 거지. 아니 언니 근데 이분 이렇게 좋다면서 왜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여성분한테. 아니 남성분도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럼 편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냥 본인이 전문가도 아니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보고 혼자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 있어요. 남이 싫어하는 말을 못 들어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거나 이러면 못 들어요. 아, 자기를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깐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게 얘기를 해줘도 기분 나빠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좋은 말 하지. 누가 싫은 말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제 친구가 그랬는데요. 그럼 다 물어보잖아. 다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럼 물어봐야 대놓고. 그러면은 네가 결혼하는 그 친구도 지금 우리가 소개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친구 말에 휘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정도면 더 좋은 남자 만나야지. 그건 친구의 생각이고 친구가 남자는 아니잖아. 그렇게 계속 똥꼬집이 생기고, 그런 똥꼬집이 생기는 여성분들은 41 이제 뭐 이렇게도 찍으시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뭐든지 부정적인 거죠. 결혼해보면 옆에서 친구가 그러는데 다 이혼한다던데요? 결혼하면 남자들이 애도 안 봐준다던데요? 커뮤니티나 기사나 결혼해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것만 수용하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결혼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결혼 정보회사에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결혼은 은근히 또 하고 싶어 해. 대표님,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 주변에도 결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하고는 안 놀아 또.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야 너 어떻게 공부했어? 어디 학원 갔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쟤 컨닝한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마인드가 여기까지도 오는 거지. 질투는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다 보면. 루저 마인드죠. 제가 결혼 사례를 얘기해줘도 그 남자 돈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그 여자 뭐 임신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가장 소개하기 힘든 케이스야. 이게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이상형만을 원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백마탄 왕자를 고집하는 거죠. 남자는 또 순종적인 일본 여성, 또 이런 분들도 선호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다고 꼭.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스펙은 객관화가 딱 되지만 외모는 극히 중간적인 거라서 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야? 나 얼굴 안 봐요 라고 하지만 막상 소개에 들어가면 평범한 여성을 소개하잖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쁜 여자 딱 넣으면 볼게요. 근데 이제 얼굴에 집착을 하면 상대의 스펙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얼굴만 보고 가셨다가 진짜 개털처럼 털려서 오시는 남성분,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냐? 한 번 갔다 와서 털려봐야 정신이 들거든. 진짜로 막 제 회원 중에 재혼이신 남성분 들으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진짜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고스펙의 남자인데 얼굴 하나 보고 갔다가 여자분이 맨날 명품만 사서 나르는 거야. 장롱을 열었더니 샤넬백이 쑥쑥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차 갔다 오면 집에 누워가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재산이 진짜 반 거의 다 털려가지고요. 집도 모두 다 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진짜 예뻤어. 근데 또 그 여자는 또 재혼을 했어. 돈 많은 남자라. 그런데도 와서 또 얼굴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2번, 3번 완전히 집도 절도 없을 만큼 털리셔야 된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서 털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사적으로 털리는 여자를 만났다가
아니라 털리고 와서 그제야 저를 이제 찾아오시면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수술로 따지면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도 포기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려.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줏대가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남의 말에 막 휩쓸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산만하신 분들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다 그런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요즘 세상이 진짜 좀 각박해졌구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구나도 느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이런 단점을 가지지 않는 분들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다 결핍과 단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특히나 제가 요 근래 상담하면서 느끼는 분들의 결혼을 못한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은 전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결혼 생각 안 하고 연애만 하신다고 하면 아유 뭐 조인성도 만나고 다 만날 수 있지 뭐. 근데 나의 인생이 걸린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태로 만남을 하신다고 하면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좀 마음의 수련, 마음의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